거 이제 그 뭐냐 학습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엣지 웨이트를 주고 학습을 시킨 내용이 일단 끝났고요.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은 마지막 테스트 셋의 accuracy를 보면은 한 1.37, 0.1373, 0.1537, 0.1350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0.13 초반, 0.1337. 사실은 이제 아까 했던 모델과 아주 큰 차이는 뭐 이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미세하게 네, 조금 더 좋은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죠. 아까는 이제 제일 좋았던 테스트 애큐러시 상으로 제일 좋았던 게 0.136, 0.138, 0.136, 0.136 뭐 이 정도의 에러를 보여줬기 때문에 에러가 0.001에서 0.002 일렉트론 볼트 정도 조금 더 낮아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 이제 엣지 웨이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 일단 요거 일단 요 결과를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엣지 웨이트라고 하는 게 코릴레이션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로스 체인지 옵스 what the fuck 요걸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요거 그냥 숫자만 봅시다. 숫자만 보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떨어지다가 여기 막판에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버피팅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살짝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질지는 이제 더 트레이닝을 아마 시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요 피어슨 콜레이션이나 뭐 테스트 셋 애큐러시를 봤을 때는 아주 미세하게 네, 좋은 모델을 우리가 이제 얻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엣지 웨이트를 이제 아주 이제 미세하게 이제 더 좋은 이제 결과를 보인다라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엣지 웨이트가 과연 이제 분자를 표현할 때 이제 적절하냐, 분자의 공유 결합을 표현할 때 사실은 이제 그 아까 GCN 식을 보면 GCN 컴브로 잠깐 가봅시다. GCN 컴브로 가면은 그 EJI 그러니까 어떤 노드 i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의 정보를 가져올 때 요 엣지 웨이트만큼 곱해서 노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노드 피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엣지 웨이트가 크면은 그 큰 엣지 웨이트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트리플 본드나 더블 본드로 연결되어 있는 아톰들이 싱글 본드로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나 혹은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다시피 이제 트리플 본드나 이제 더블 본드 뭐 싱글 본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트리플 본드가 훨씬 더 강하게 결합을 하고 본드 길이도 짧고 그죠? 더블이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길고 트리플보다는 조금 더 약하고 싱글 본드가 제일 약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피지컬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 트리플 본드로 결합되어 있는 두 개의 아톰이 서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느냐? 요거는 사실은 이제 내가 어떤 물성을 보느냐에 따라 달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모양과 그다음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 칸 떨어져 있는, 두 칸 떨어져 있는 아톰들끼리의 인터랙션이 중요한 어떤 물성이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그런 본드 결합에 굉장히 민감한 물성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엣지 웨이트를 그러니까 이제 싱글
더블, 트리플 본드를 엣지 웨이트로 분석하는 것이 엣지 웨이트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제너럴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싱글, 더블, 트리플 본드 엣지 웨이트로 나타내면은 트리플 본드로 결합된 것들이 무조건 3배 더 많이 고려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원하드 인코딩으로 나타내는 게 좋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웨이트 어떤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즈 하기 조금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원활 인코딩이 더 낫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이제 엣지 웨이트를 고려한 모델의 프레딕션, 그러니까 DFT 결과와 그 DFT 결과 프레딕션을 보면은 얘네들도 상당히 잘 요 이제 라인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요 라인 위에 상당히 잘 맞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한 0.13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차이로 우리가 호모루모 갭을 예측할 수가 있다. DFT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 GCN 컨브 말고 좀 다른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인 그래프 어텐티브 네트워크의 성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GCN 컨브는 2017년도에 이제 서제스트된 모델이고요. 이제 그거 처음에 이 GCN 컨브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그 모델들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정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요즘 굉장히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보여드린 페이퍼 제가 이제 쉐어해드린 그 페이퍼에서도 상당히 잘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제 페이퍼에서 얘기한 요 이제 그래프 어텐티브 네트워크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어텐티브 네트워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의 GAT 컨브라는 이름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필요 없이 요 이제 GCN 컨브라는 거를 요 GAT 컨브라는 애를 그냥 임포트를 해온 다음에 요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GAT 컨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레이어들을 쓸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GAT 컨브 가면은 여기 있는 요 문서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요 레퍼런스 문서에서 어떤 것을 내가 정의해주면 되는지 이 파라미터들이 있을 때 in 채널, out 채널, head, 뭐 concat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저가 변화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옵셔널합니다. 대부분 옵셔널이고요.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정해줘야 되는 거는 요 채널, in 채널과 out 채널. 그러니까 들어가는 노드 피처가 몇 차원이고 내가 변환시키고자 하는 노드 피처가 몇 차원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orward 계산을 할 때에도 이제 x, 엣지 인덱스, 뭐가 이제 어떤 인포메이션을 얘가 쓰느냐. 요거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 GAT 컨브로 채널 수나 이런 건 다 똑같고요. GAT 컨브로 갈아 끼운 새로운 My GAT 모델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X, 엣지 인덱스, X, 엣지 인덱스, 엣지 인덱스, 글로벌 민풀, 자, 여기 이제 갤루로 다 처리하는 건 다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했던 코드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근데 이제 이 피처를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그 식에 따라서 사실은 요 트레이닝 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약 15,401개의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앞에 GCN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몇 개였냐? GCN 모델은 파라미터가 대략 14,981개, 큰 차이는 없네요. 네. 유사하지만 조금 이제 몇 개의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옵티마이저 부르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네, 나머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돌아가 버렸구나. 네. 여기에서 쭉 이제 계산을 돌리면요. 네. 그냥 돌려놓을까. 네. 원래는 이제 안 돌리고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돌려놨던 결과를 쓰려고 했는데,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내가 다른 모델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GAT 컴브로 이렇게 이제 갈아 껴서 또 돌리시면 됩니다. 돌리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가 이제 돌아가는 동안 그래서 얘도 사실은 이제 돌리고 나면은 그 이제 앞에 했던 GCN 모델과 거의 유사하거나 아까 테스트 해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다시 돌아가고 나면은 그 결과가 여기 이제 나올 텐데 트레이닝 로스 떨어지고 밸리데이션 테스트 로스가 이렇게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오버 트레이닝은 이제 아직은 안 됐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여기가 밑을 찍고 이제 살짝 이제 로스 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조금 더 돌렸을 때 이제 뭐 요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실제 오버피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빨간색은 이제 바닥에 깔리는데 이 파란색과 초록색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형태를 보여줄 겁니다. 그런 형태를 보여줄 거고요. 네. 그래서 네.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은 뭐 다른 거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지금 다 요거 돌아가는 동안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요 GAT 컴브 모델도 지금 보시면은 그런데 노드와 엣지 인덱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드 어트리뷰트와 엣지 인덱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엣지 그러니까 그 결합의 엣지의 이제 어트리뷰트 속성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노드 속성을 사용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드 속성을 사용하도록 이번에는 GAT 컴브 말고 GAT V2 컴브라는 또 거기 밑에 있는 이 레이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GAT V2 컴브 요거를 쓸 건데요. 자, 얘를 쓰는 이유 얘는 이제 GAT의 이제 약간 더 변형된 버전인데 결국 엣지 어트리뷰트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어떤 애들이 어떤 정보를 쓰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요 GNN 칠시트라고 하는 요 메뉴에 가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GNN 칠시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칠시트라고 하면은 요거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치트. 그러니까 영어로 치트시트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험 대비용 그 요약본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때 그 내용을 이렇게 막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로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런 내용인데요. 즉, 이제 얘네들은 각각의 레이어 다 하나하나 페이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요런 식으로 해보자, 요런 식으로 해보자 다 이제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제안을 한 것들이고 그것들 중에 이제 몇몇 가지가 지금 여기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에 이미 임플멘테이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면은 무엇을 쓰느냐 한번 보면요. 네. 무엇을 쓰느냐 한번 보면 sparse tensor. sparse tensor는 여기 있듯이 if checked supports message passing based on torch sparse tensor.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x랑 adjacent 매트릭스 혹은 이제 엣지 인덱스를 기반으로 이렇게 요거 이제 adjacent 매트릭스로 이렇게 이제 패싱이 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이라고 돼 있는 애들은 즉 이렇게 이제 x랑 엣지 인덱스, 노드 어트리뷰트와 엣지 인덱스 두 개를 주면은 요 포워딩 계산이 되는 애들이 요 이제 스태틱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이것들은 다 이제 요런 이제 스태틱 계산을 지원을 합니다. 스태틱 계산을 지원을 하고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요걸 보여드리고자 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엣지 웨이트를 쓰느냐 혹은 이제 엣지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GC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그 각 공유결합에 대해서 속성을 다 정의를 했는데 공유결합 속성을 얘가 이제 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엣지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엣지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들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리얼월드 그 그래프 네트워크 프로블럼에서는 엣지는 그냥 이제 연결됐다 안 됐다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혹은 이제 정보를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느냐에 달린 건데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그냥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 페이스북 친구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연결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그냥 친구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친구도 뭐 이제 친한 친구와 뭐 그냥 지인 그냥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에서만 이름만 아는 사이 이렇게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눌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단계들을 내가 다 일일이 정보를 못 구한다면은 사실은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친구면은 연결, 친구가 아니면은 연결 없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그 많은 리얼월드 프로블럼에서는 이런 이제 엣지 어트리뷰트가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많은 이런 레이어들이 이제 엣지 어트리뷰트나 엣지 웨이트는 특별히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자의 경우에는 이 본드의 특성을 우리가 2D 구조식만 있어도 각 공유결합의 특성을 우리가 상당히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상당히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엣지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번 실습에서 요 이제 엣지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 요 GAT 컴브나 GAT V2 컴브 이런 애들을 지금 일단은 사용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요 이제 엣지 어트리뷰트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어떤 레이어를 쓰면 좋을까? 네. 고르기 힘들 때는 요 치시트에 가서 요거 이제 각각의 레이어가 어떤 정보를 지원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GAT V2 컴보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엣지 어트리뷰트를 지원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엣지 어트리뷰트를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여기 인 채널, 아웃 채널. 그러니까 노드 피처의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은 네. 여기 이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정의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무조건 우리가 하듯이 정의를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 옵셔널, 디폴트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네. 자, 여기 보면은 엣지 디멘전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엣지 딤은 보면은 int라는 거는 이제 정수로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정수고 옵셔널하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디폴트는 none이다. 그러니까 디폴트는 엣지 정보를 안 쓰는 건데 우리는 지금
분자에서 엣지 정보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아까 몇 차원으로 정의했더라? 12차원짜리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엣지 딤에다가 12를 주면은 그 아까 정의했던 공유결합의 속성, 공유결합의 정보를 이 모델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워드 계산을 할 때에도 실제로 이제 변형을 막 시킬 때에도 얘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X랑 엣지 인덱스, 그러니까 노드 어트리뷰트랑 서로 이제 결합 상태, 엣지 인덱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엣지 어트리뷰트는 옵셔널, 그러니까 이제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엣지 딤을 주게 되면은 요 엣지 어트리뷰트를 같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my GAT v2 conv 모델 네, 이렇게 했어요. 얘를 보면은 이제 GAT conv 모델을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는데 앞에 있는 것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그죠? 인풋 채널 35차원, 아웃풋 채널 70차원. 자, 근데 여기 이제 엣지 딤 equal 12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엣지 딤이라고 써준 이유는 여기 뒤에 있는 요 옵션들은 그 파이썬에서 함수 아규먼트 넘길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을 하시면은 뒤에 있는 것들은 옵셔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써주면은 다 그냥 디폴트를 쓰는 거고요. 이렇게 딱 이름을 딱 써주고 숫자를 정해줘야지만 얘가 이제 요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숫자구나 라는 것을 얘가 이제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엣지 어트리뷰트의 디멘전은 12차원이다. 여기 70, 70, 12, 70, 70, 12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리니어는 똑같죠. 리니어 1, 리니어 2 이렇게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서 지금 이제 얘 아직도 학습이 덜 끝났죠. 그죠? 네, 한참 덜 끝났네요. 네. 앞에서 이 forward 계산 시킬 때에는 그냥 conv1에다가 x랑 엣지 인덱스, 노드 어트리뷰트랑 요 엣지 인덱스만 줬는데 지금 이제 요 여기에서는 이제 x 노드 어트리뷰트랑 엣지 인덱스랑 그 다음에 엣지 어트리뷰트 그 엣지의 속성까지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네, 요런 이제 계산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죠? 이번에는 이제 얘네들이 옆에 있는 것들로부터 정보를 가져올 때 그 옆에 i번째와 j번째가 어떤 본드로 그 엣지의 속성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가져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불러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똑같이 갤루, 드롭아웃, 컴브2, 갤루, 컴브, 갤루. 그다음에 다 이렇게 이제 전체 노드 피처의 평균값을 취하고 차원 변환, 차원 변환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숫자 하나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이제 모델을 돌리는 거는 그 위에서 했던 거랑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모델 정의하고 이제 옵티마이저 크라이테리언 정의하고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쫙쫙 돌려주면은 얘가 트레이닝이 될 겁니다. 저 GAT 모델로. 네.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금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요게 학습되는 것까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학습이 조금 걸리겠네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뭐지? 요거 엑서사이즈로 대신에 이제 엑서사이즈로 그러면은 요거 위에 있던 예제들을 참고를 해서 요 GI any conv layer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여기 또 보면은 요 GI any conv layer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옵스. 그래서 이제 요 아닌데 얘 말고 GIN이 말고 GIN 얘 말고 잠깐만요. GIN이 말고 다른 레이어 요거를 해봅시다. 그래프 컴보 레이어. 네, 요 그래프 컴보 레이어로 바꿔가지고
옵스, 잠시만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토치 지오메트리가 정의되어 있는 요 그래프 컴보라는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도 뭐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요. 네. 채널 수도 이제 한번 막 바꿔보세요. 채널 수도.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아니면 뭐 리니어층의 개수를 바꾸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포워드에서 얘가 지금 엣지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 my graph component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뭐 한 2개 정도 서로 다른 모델, 그러니까 채널 개수를 바꾼 거, 뭐 레이어 개수 바꾼 거 이런 거 한 2개 정도 디파인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학습을 쭉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쭉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내용을 그 학습시킨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콜앱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업로드 하셔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 컴브 내용물 여기 안에만 조금 바꿔가지고 채워가지고 네, 돌린 결과 돌린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저한테 네, 거기 이제 이루리에 다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요거를 이제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앞에 부분 조금 이제 네네 하나의 모델에 뭐 다른 층을 섞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거를 응용을 해서 네, 여러분들만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여기 엑서사이즈 밑에다가 그래서 요거처럼 이제 이런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요. 네. 그래서 에러가 어느 정도이고 뭐 채널 개수를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바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여주는 네, 그런 노트북을 미루리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뒤로 지금 이제 오늘 이게 뒤로 가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노드 어트리뷰트를 차원을 늘렸더니 계산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네. 수업이 네, 약간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여러분들만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랑 그러니까 이제 프리트레인드라기보다는 프리디파인드 모델이랑 그 다음에 3D 지오메트리를 이용을 한 모델들을 소위 말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기말이 다가오는데 기말 프로젝트로 이제 뭘 할지 조금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는데요. 네. 그냥 지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제가 뭐 몇 가지 유기분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착화물의 어떤 물성 있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그런 거를 프로젝트 숙제로 한번 내줄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따로 뭐 기말고사를 칠 것 같진 않고 네. 아무튼 일단은 그렇게 프로젝트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오늘. 네. 일단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숙제 제가 이루리에 올릴 테니까 숙제 다음 주까지 해서 주피터 노트 파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